안녕하세요. 작은 소리입니다. 오늘은 소리내 책방 인생 챕터 이벤트의 결과를 공개하는 날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요. 사실 처음에는 아무도 사연 신청을 안 해주시면 어쩌지 하고 너무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30분이 조금 넘게 이벤트에 참여를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벤트 안내 영상에서는 10분의 사연을 공개하기로 했었는데 인원을 조금 더 늘려서 13분의 사연을 채택하였습니다. 마음 아픈 사연이 굉장히 많았고요. 응원하고 싶은 사연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우선 은하씨의 지원으로 제작하게 된 사연 채택자분들께 드리는 선물, 책갈피의 실물을 먼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이벤트를 위해서 특별 제작한 투명 책갈피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실물이 정말 예쁜데 카메라에 잘 안 담겨서 조금 아쉽더라고요. 아래쪽에 은하씨 로고도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저의 아이덴티티를 가득 담은 금속 책갈피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여기에서 마무리하기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작해서 가지고 있었던 소리내 책방 책갈피 2종도 추가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서 책과 함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예쁜 인장도 찍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연을 공개해볼까요? 그 전에 구독,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첫 번째 사연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김유진님의 적당한 노력이라는 사연입니다. 아직 어리다면 어린 나이지만 어른이 되고 나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건 적당한 노력으로도 괜찮다는 거였어요. 대인관계에서도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너무 큰 노력을 들였다고 해서 원하던 결과가 나왔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걸 깨달은 이후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어릴 때는 무조건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했더라면 지금은 유연하게 할 수 있을 만큼만 하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인생을 다 살진 않았지만 생각만큼 마음대로 살기 어려운 게 인생인 것 같더라고요. 내가 시도해 보았다는 거에 만족을 느끼고 성취감을 느끼는 삶을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모든 분들이 적당하게 살아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아도 퍽 괜찮다는 위안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이 사연을 읽자마자 이 책이 생각이 났어요.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사연의 이야기에 꼭 맞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억지로 해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갈아먹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원하는 것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선에서 노력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참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책 선물, 그 중에서는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을 함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 사연은요, 김현아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나의 외로움을 나는 몰랐다 라는 사연입니다. 20살 때 스스로 우울증인가? 라는 고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8년이 지나서야 정신과를 가게 되었고 사실 어려서부터 우울증이었을 거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누구보다 밝았고 누구나 저만큼 밝은 사람은 없다고 했는데 우울증이라니. 우울증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우울증이라고 하니 한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우울증 진단을 받은 지 4개월째. 상태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아팠다가 우울했다가 외로웠다가 내 문제를 알고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하는데도 계속 힘들고 두려웠습니다. 시집을 좋아하는 저는 김고요 작가님의 나의 외로움을 궁금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라는 시집의 제목을 보고 마음에 끌려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속으로는 맞아, 난 외로운데 남들이 몰라준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을 알아주는 제목 같아서 읽게 되었습니다. 시집을 참 좋아하지만 시를 읽으면서 운 건 처음이었습니다. 화분이라는 시였습니다. 저녁에 소리내어 몇 번을 낭독하며 울었습니다. 꽃을 좋아해 최근 계속 꽃을 사서 꽃꽂이를 하며 매일같이 조금씩 시들고 꽃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있어서 그런지 시가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나의 외로움을 궁금해하지 않았던 사람은 바로 저라는 것을.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이 하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울증인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잘 모른다고, 덮어둔다고. 우울증으로 힘들고 아프면서 내가 나를 너무 몰랐구나. 나의 외로움을 외면했구나 하면서 나를 더 알아가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나의 외로움을 모른 척하고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서 나를 이해하는데 오래 걸리겠지만, 그리고 사실 너무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고 나의 외로움을 마주볼 생각입니다. 스스로 챙기지 못해서 미안. 남들에게 너무나 좋은 사람이었는데 스스로에게 너무 못된 사람이어서 미안. 이제 스스로를 챙겨볼게. 나의 외로움을 달래줄게. 공감도 가고 마음도 아팠어요. 자신의 감정을 덮어두고 모른다 라는 거에서 공감이 조금 많이 가서 저도 살짝 울컥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현아님께 꼭 맞는 책이라고 생각해요. 1cm 다이빙. 이 책의 저자이신 문정님의 이야기에 책을 읽는 동안에 되게 많이 공감을 하고 집중할 수 있었어요. 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이셨던 문정님의 이야기여서 그런지 더 공감이 가고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별거 아니어도 우리 왜 10원어치만큼 나은 삶을 바란다 라는 드라마 대사 아시나요? 그것처럼 딱 1cm 정도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1cm 다이빙이라는 책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이라는 책을 함께 선물해드릴 예정입니다. 세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낭자님입니다. 하나의 바닷속 무수한 날들이라는 사연이에요. 저의 인생은 다양한 장르입니다. 다큐멘터리, 막장 드라마, 하나의 로망이 담긴 영화 등등. 수많은 장면들 속에서 행복하기도, 절망적이기도, 슬프기도, 희망적이기도 합니다. 그 많은 장면들 중에서 저에게 많은 행복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 저는 한 사람마다 한 권의 시집을 만들어 우연히 마주치는 날 그대 덕분에 행복하다며 사랑하는 사람들을 향한 마음이 담긴 시집을 건네주고 싶습니다. 시를 쓰는 법을 전문적으로 배우지도 않았고 시를 많이 써보지도 조언을 해줄 문학인도 주변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진심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하나로 하나하나 시를 적어 내려갑니다. 언젠가 그대를 만날 날을 고대하며 여전히 그대를 사랑합니다. 낭자님께는 나태주 선생님의 시집이죠. 가장 예쁜 생각을 너에게 주고 싶다라는 책을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이들에게 시집을 건네주고 싶다라는 그 마음에서 어떤 책이 좋을까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 책 아래쪽에 적혀 있지만 세상 모든 딸들에게 주고 싶은 시 100편. 이 시집에는요, 아버지들이 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진심이 가득 담긴 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 분들에게 소중한 마음을 선물하고 싶은 낭자님께 꼭 어울리는 시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은 달러구트 꿈백화점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네 번째 사연은요, 냠냠님이 보내주신 마음 부른 꿈뱅이라는 사연입니다. 정말 응원하고 싶은 내용의 사연이었어요. 20대의 끝자락에 있는 저는 아직 그럴듯한 직장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꿈 하나로 느리지만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지요. 몇 년 전부터 친구들이 하나둘씩 꿈을 접고 월급을 받는 직장인이, 카페 사장님이, 결혼을 해 누군가의 아내가, 또 하나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자주 연락을 하진 않지만 가끔 연락을 하게 되면 친구들은 제게 종종 물어보곤 합니다. 너는 아직도 꿈을 쫓고 있니? 언제까지 그렇게 꿈만 쫓을 거니? 저는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언제든지 쫓을 거야. 그러면 친구들은 저를 응원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도 꿈을 접게 될 거라는 말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냥 웃어버려요. 비록 친구들이 보기에 저는 돈도 못 벌고 안정적인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있겠지만 저는 제 친구들 누구보다도 한 가지 가득 넘쳐나는 게 있어요. 바로 마음입니다. 느리지만 묵묵히 꿈을 향해 가고 있는 제 마음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항상 행복이 가득 넘쳐 부르답니다. 매일매일 마음 부른 꿈뱅이. 저는 오늘도 역시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중입니다. 안정적인 것과 나의 꿈, 정말 많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도 유튜브를 하면서 어떤 컨텐츠를 계속 해나가기 위해서 금전적인 부분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과연 잘 될까? 잘할 수 있을까? 이걸 계속 해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냠냠님의 사연을 읽으면서 갑자기 저의 그런 마음에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연을 채택하게 되었고요. 책은 설레는 건 많을수록 좋아 라는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은 여행에 관련된 책인데요. 제목이 제 마음에 훅 들어와가지고 이 책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설레는 건 많을수록 좋아. 저는 냠냠님의 꿈을 응원합니다. 꾸준히 천천히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좋은 결과를 볼 수 있겠죠. 그날이 올 때 기쁜 소식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책으로는 날씨가 좋으면 찾아가겠어요 라는 책을 선물해드리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에요. 다음 사연은 제로님의 사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일 필요는 없어. 타인을 위해 나를 잃어가지 말 것. 누구보다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것. 나에게. 너는 아빠 없이 태어나 엄마와 단둘이 살아가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철이 빨리 들었네. 제로 엄마는 좋겠다. 라는 말을 듣고 커왔지. 근데 사실은 철이 빨리 든 게 아니라 남들 눈치 보기 바빴고 네가 하고 싶은 것들을 포기하며 모든 것을 어머니께 맞추기 시작하였고 사람들 말 하나하나에 신경 쓰게 되면서 철이 들어 보이는 것처럼 보였던 거지. 너의 눈치 보는 습관과 타인에게 맞춰주기 위한 호의가 남들이 보았을 땐 위에서 말했듯이 철든 어린이가 되었고 그로 인해 너의 마음을 들여다볼 시간도 없이 살아오다가 21살 첫 자취를 시작하였을 때 마음과 마주하게 되었지. 그동안 보살피지 못하였던 마음은 많은 상처들이 있었어. 23살이 된 지금의 너는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남에게 맞추려고 애쓰고 마음을 보듬어주지 못해 만성 스트레스와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잖아. 이제부터라도
널 봐주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쓰지 말고 민폐만 끼치지 말자 라는 마인드로 너 자신을 위해 살아갔으면 좋겠어. 가끔은 애쓰지 않아도 좋아. 민폐 끼치지 않으며 살아가되 너 자신을 잃지 말고 마음을 마주하자. 사랑해. 저는 사실 어른스러워 보인다 라는 말을 싫어해요. 어른스럽다, 어른스러워 보인다 이런 말들이 족쇄가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랬어요. 어딜 가도 소리는 참 어른스러운 아이지. 소리니까 괜찮아. 근데 그게 저를 더 무겁게 눌렀고 저에게 결과론적으로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프면서 공감이 가는 그런 사연이었고요. 작은 별이지만 빛나고 있어 라는 책을 준비했어요. 제로님은 반짝이고 있습니다. 제로님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알아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견뎌야 하는 단어들에 대하여 라는 책까지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박혁재님의 사연입니다. 3과 3분의 1이라는 제목의 사연이에요. 부모님과 동생의 수를 합쳐서 3이라는 뜻이고, 저는 제 인생에 친구 2명이 있는데 같이 있어야 제가 저 같아지는 것 같아 저를 3분의 1로 표현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저는 제가 우선이 아닌 삶을 살았습니다. 저보다 가족이었고 저보다 친구, 애인, 주변 지인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착한 사람이려고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착한 척을 하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지쳤습니다. 그래서 요즘 힘들고 멘탈, 표정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를 위한 책을 쓰려고 지금까지의 책은 그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밝은 척하는 책이 아닌, 표지가 밝은 책이 아닌 내가 편하고 내용이 편한 책을 써봐야죠. 내가 우선시 된다라는 게 말은 쉽지만 어려운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육주님께는요, 괜찮지 않은데 괜찮은 척 했다라는 책을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진심이 가득한 괜찮음이 될 수 있는 혁재님이 되길 응원할게요. 그리고 다른 책은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 라는 에세이를 준비했어요. 다음 사연은요, 저 이 사연 받고 너무 속상했어요. 제니님의 쉬는 날은 어떤 걸까요? 라는 제목의 사연입니다. 저는 제약 쪽에서 에이전시로 일하고 있는 회사원 A입니다. 저는 쉬는 날이 별로 없어서 친구들이랑 약속도 잡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4월 17일 날은 쉬어도 된다는 허가를 받고 그날 친구 2명, 저 포함 3명이서 강화도로 당일치기 놀러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강화도에서 입을 옷, 화장품 등을 플렉스하는 도중 사건이 터졌습니다. 4월 16일 팀장님께서 내일 어디 가니? 라고 물으셔서 내일은 비가 와서 후배 이사를 도와주고 일요일 날은 강화도를 가기로 했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러면 행사를 가라고 통보를 하신 겁니다. 결국 저는 후배 이사를 못 도와주고 그 후배 이사를 제 친구에게 부탁해서 제 친구가 도와준 덕분에 잘 끝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17일 날 행사를 가게 되었으나 지방 쪽에서 행사를 진행한 나머지 기차도 겨우 잡아 18일 날 5시쯤 집에 도착했습니다. 결국 그날 약속한 친구들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저녁에 삼계탕을 가볍게 먹으며 제 휴일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어찌저찌 강화도를 놀러 가긴 했지만 친구들에게 늘 미안하고 배려해줘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진짜 이 사연 보내주신 제니님의 팀장님은 혼나야 됩니다. 이게 무슨 경우예요? 휴일이 없는 것도 속상한데 그 얼마 안 되는 휴일을 그렇게 뺏어가면 어떡해요. 진짜 너무합니다. 그런 제니님을 위한 책이죠. 출근하자마자 퇴근하고 싶다. 모든 직장인분들이 하시는 생각이겠지만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란에 퇴사를 희망한다는 이야기를 적어주신 제니님께 꼭 선물해드리고 싶은 책이었어요. 다른 하나의 책은 제가 정말 너무 사랑하는 책인데요. 언어의 온도라는 책 함께 보내드릴게요. 다음 사연은요. 현이님의 나의 세상을 걸어가는 숙제라는 사연입니다. 나는 어릴 적 놀림의 대상이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에게 하는 말이 장애가 있는 거 아니냐, 머리에 문제가 많다 등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들었다.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어 소중한 인연을 만났다. 그 아이 덕분에 나는 모든 게 달라졌고 소심한 성격도 당당해지고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 그 애는 나에게 행복한 세상의 길을 만들어 주었다. 그 후 나는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는 게 꿈이라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성격도 많이 고쳤다. 그렇게 젊은 나이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되었고 많은 걸 배웠다. 나는 내가 너무 자랑스러웠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겼고 주목을 한 몸에 받았으니까. 너무나도 힘든 어린이집 생활이었지만 아이들이 있어서 힘든 시간들도 버틸 수 있는 것 같았다. 그렇게 내가 성장해 갈 때 내 친구들 중엔 아이를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었다. 나는 그 계기로 육아 문제 상담도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부모님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다. 아이는 어린이집 교사만 키우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함께할 때 멋지게 성장하는 것이라고. 함께하면 두렵지 않고 든든할 거라고. 항상 하는 말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는 요즘 아이의 바른 성장에 대해 알아보고 배우고 있다. 현이님의 사연에서 위쪽에 나왔던 이야기, 이제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분들에게 똑같이 욕으로 응대하고 싶지만 그럴 수는 없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러라 그래, 그럼 뭐 어때, 이런 마음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그러라 그래 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현이 언니님께도 운다고 달라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겠지만 선물해 드릴게요. 저는 현이 언니님이 더욱더 멋지게 차근차근 성장해 나가고 계시는 모습을 응원합니다. 다음 사연은 코코모리님의 사연입니다. 애송이라는 사연이에요. 자신이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던 애송이 사랑에 대해, 사랑받는 것에 대해 그 무거움을 알지 못했다. 그 소중함을 알지 못했다. 이럴 거면 너랑 친해지지 말 걸 그랬어. 비교적 철이 들어서 다시 읽었던 어린 왕자, 여우의 대사가 가슴에 파고들었다. 그 소중하고 무거운 마음을 나중에야 깨달았다. 애송이는 이제 사랑이 두렵다. 이제 그는 완벽한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비교적 괜찮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되길 바란다.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이길. 그래도 코코모리님은 지금이라도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거였는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걸로 값진 경험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소중함을 이제는 잊지 말아요. 그런 코코모리 씨께 드리는 선물은요, 그래도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책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나아진 사랑을 위해서 이 책을 선물해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책은 무라카미 하루키의 단편 소설들이 모여있는 밤의 거미 원숭이라는 책을 함께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조금 통쾌한 사연이었습니다. 김서연님의 내가 그럴 수도 있지 라는 사연입니다. 20년을 넘게 살면서 제일 어려운 건 인간관계였다고 생각해요. 인간관계는 이론적으로 설명되는 일이 아니다 보니 수십 번을 생각해도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었고 의도한 대로 흘러가지 않은 적도 굉장히 많아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입장도 다르기 때문에 내가 전한 의도와는 다르게 받아들여 싸움으로 번지기도 했었고 나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야기가 와전되고 오해가 싹을 터 눈물 지었던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인간관계에 미련을 많이 가지는 편이라 늘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시 떠올리면 후회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잘했더라면 지금쯤 잘 지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근데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나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도 나한테 제멋대로 굴었는데 왜 저만 그렇게 아등바등 노력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마음을 고쳐먹기로 했어요. 내가 그럴 수도 있지. 왜 눈치 주고 그래.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불만이면 니들도 마음대로 하든가.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 제 마음대로 살 수 있다면 그 마인드가 맞는 친구들과 함께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는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걔네도 어차피 쌍들였는데요 뭐. 아, 속이 시원합니다. 진짜 사람은 모두 조금씩은 이기적이에요. 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 서연님을 위해서 시원하게 김수미 선생님의 대신 욕해드리는 책 김수미의 시방상담소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아주 시원하게 팍. 그리고 또 다른 책은 달러구 특급 백화점 함께 선물해 드릴게요. 다음 사연은 김태경님의 사연입니다.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지. 20대 초반 사회생활을 처음 겪어보면서 나의 생각엔 많은 변화가 찾아왔다. 사회생활은 학창시절과는 전혀 다른 일이었다. 흔히 이야기하는 꼰대를 마주하게 되는 일, 다른 사람은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는 일. 처음 마주했을 땐 나에게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 라는 생각만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니 그건 지금 내가 판단하는 것일 뿐이었다. 이런 일들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이 한 번은 마주하게 되는 일이었고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언젠가 한 번은 마주쳐야 했을 일이고 그걸 지금 마주함으로써 나의 생각이 성장하는 일이라 생각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생각의 전환이 나의 마음에 긍정적인 힘을 전해주었다. 나는 이제 내 상황에 대해 안 좋은 생각들이 찾아올 때 좌절하고 힘들어하기보다는 생각을 한 번 더 굴려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긍정적인 힘. 내 상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굉장히 중요하고 힘이 되는 생각이에요. 그런 태경님을 응원하면서 하루하루가 안녕이면 땡큐라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모래알 만한 진실이라도를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은요, 엘라님의 사연입니다. 나는 그저 웃었다. 나는 걱정도 많고 눈물도 많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구보다 상처도 잘 받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에게 상처 주기가 너무 무서워요. 그 아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상처를 줄 수 없어요. 저는 상처 주기 싫은데 자꾸 상대방이 못된 말을 할 땐 저는 그저 웃어요.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웃으면 자연스럽게 넘어갈 때도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웃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 덕분에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된 것 같아요.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기운을 가지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행복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옆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저 생각 없이 웃어보는 건 어떠세요? 생각보다 기분이 좋아져요. 저는 오늘도 그저 웃어요. 그래서 저는 늘 그저 웃어요. 웃음으로 대처하는 거 아주 좋죠. 그런데 가끔은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받을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엘라님을 위해서 마음 챙김이 일상이 되면 달라지는 것들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의 온도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마지막 사연은요. 황현성님의 가면이라는 사연인데요. 정말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채택한 사연이고요. 가면이라는 제목의 책 읽어볼게요. 제가 사고가 나서 몸을 많이 다쳤습니다. 장기도 다치고 눈을 떴더니 왼쪽 다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죽고 싶은데도 참고 부모님에게 힘든 티 안 내고 밝은 척을 했습니다. 그러다 우울증이 찾아와서 잠도 못 자고 그럴 때 책을 읽고 버티고 있다가 스푼에서 작은 소리님의 방송을 듣다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소리님께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현성님께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힘든 일을 감당하기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잘 이겨내주고 계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현성님을 응원하는 마음에서 고른 책입니다. 그래도 괜찮은 하루라는 책이에요. 구작가님은요. 이 토끼 이모티콘으로 유명하신 분인데요. 청각장애가 있으시고 어셔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으셔서 시야의 폭이 점점 좁아진다고 들었어요. 그런 구작가님의 이야기가 담긴 책인데요. 따스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책과 함께 견뎌야 하는 단어들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현성님의 사연까지 총 13분의 사연을 들어보았습니다. 유쾌한 사연도 있었고요. 마음이 아픈 사연도 있었고요. 열심히 응원하고 싶은 사연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짧지만 이렇게 들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준 은하씨 정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기쁜 일만 있지는 않고 힘든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여러 가지를 겪고 견디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 작은 소리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오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반짝이는 하루 되길 응원하면서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랄게요. 안녕. 와, 상자가 13개니까 진짜 많다.